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줌마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이시영 박사님의 신인류가 몰려온다 중에서 읽겠습니다. 신인류의 등장. 1990년대 초반 나는 신인간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다. 당시 젊은이는 내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별종이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입은 옷이며 행동 모두가 전혀 다른 새로운 별종이었다. 나는 이들을 심층 면담하기 위해 홍대 앞, 이태원, 그리고 평창 스키장 등 소위 첨단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녔다. 이들은 우선 성공이나 출세 같은 사회적 가치관부터가 아주 달랐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다행히 그것으로 밥을 벌어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성공이요 출세라고 생각했다. 난 이들을 신인간이라고 표명, 책을 출간했고 특히 방송계에서 큰 반응을 보였다. 요즘 생각하면 이들이 K-팝의 원조였다. 내가 오늘 생각하는 신인류는 그와는 다르다. 그들은 초고령 사회의 노인들이다. 이들은 초고령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롤모델이 없다. 가끔 언론에서는 20, 30대를 MZ세대, 마치 신인류처럼 그려내지만 그래도 이들에겐 인생의 선배와 같은 롤모델이 많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초고령 노인에겐 롤모델이 없다. 우리 누구도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상 초유의 경험이라 당황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80, 90대 인구가 200만 명을 넘는다. 그런데도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나들이가 가능한 사람이면 축복이다. 장수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이 우리 눈에 띌 순 없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200만 명이나 되는 초고령자가 우리와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는 누구나 그간 참으로 힘든 길을 걸어왔다. 돌풀이에 걸리기도 하고 진흙바닥에 뒹굴기도 했다. 인생 여정의 고비들을 용케도 넘어왔다. 끈질긴 복구력을 동원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운명적으로 건너야 할 이 늪은 처음 가는 길이다. 수월하게 건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예 건너지 않아도 되는 행운아도 있다. 어떻게든 이 기간은 짧을수록 행운하다. 그러기 위해선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슬기롭게 건널 수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 젊은 연구원이 내 원고를 뒤에서 훔쳐보더니 박사님, 이건 제가 읽어보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 그렇다. 욕심을 내자면 젊을 때부터 자기 몸을 잘 다듬어야 한다. 생활습관병은 40대에 싹이 터서 50대에 발병한다. 요즘은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웬만한 지병은 완치까진 아니더라도 생활습관 개선, 약물 투여 등 그럭저럭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40대, 늦어도 50대부터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60대가 되면 인생 제2막, 세컨드 스테이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어물쩍 60대는 안 된다.
사실 이 책은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읽고 생각해야 하며 40대부터는 읽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할 내용이다. 다행히도 75세 이후의 후기 고령자들 중 특별한 간호 없이 완전 독립,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0%나 된다. 지병 몇 개는 다 가지고 있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좀 더 좁혀 85세 이상으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77.2%로 뚝 떨어진다. 80대 후반이면 넷 중 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이다. 도와주는 이가 없으면 나들이조차 혼자 나갈 수 없는 초고령자들이다. 가끔 요양원에 일어난 엉뚱한 사고가 보도될 적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 몇 년 후 나의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이리라. 준비 안 된 장수 시대는 환자나 가족,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다. 의대 교수 시절 학생들과 함께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견학을 갔다. 병원에 들어서니 쾌적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나라가 이만큼이나 살게 되었으면 좀 더 쾌적한 분위기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날 아프리카 전쟁터 난민들의 처참한 모습이 자꾸 떠올라 괴로웠다. 폭우가 내리는 참호, 연신포탄이 터지는 그곳에서 갓 태어나 비 맞은 담요 한 장에 쌓여 큰 눈만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 이 녀석아, 너는 어쩌다 하필이면 이때 전쟁의 참호 속에서 비를 맞으며 태어나야 했던가. 울긴 하지만 소리도 안 들린다. 엄마를 쳐다본들 그 야윈 가슴에서 젖이 나올 리 없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한국의 착한 자원봉사자들의 하소연이 내 귀를 따갑게 울린다. 요양병원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문제는 다음날 그중 한 학생이 내 연구실을 찾아왔다. 종이를 내미는데 퇴학 원서였다. 휴학계도 아니고 아주 퇴학하겠다니. 하지만 그 학생의 의지는 단호했다. 교수님, 저는 의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내가 과연 의사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요양병원 견학은 저에게 확실한 대답을 준 것 같습니다. 의사만이 전부는 아니다.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류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지 않느냐. 저는 의사로서의 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달리 권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의대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시체 실습을 하다 말고 그만두는 학생도 있다. 한 해 쉬어보자고 권유하기도 하지만 이 학생의 경우 뭐라 만류할 생각을 못했다. 학생의 결의가 너무 분명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나 자신의 문제가 더 컸던 것 같다. 나도 의사로서 저보다 더 험한 의료 환경에 적응해낼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다. 난 퇴학 원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학생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 글을 쓰면서 그때 생각이 너무 강하게 떠올랐다. 행여 장수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신인류를 보더라도 그 모습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의사라는 직업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찾는 날이 덜어있다. 고맙게도 요즘 대부분의 요양원은 내가 처음 보았던 곳과는 달리 아주 청결하고 말쑥해졌다. 그런데도 가끔 엉뚱한 사고가 터지곤 해서 모두를 놀라게 한다. 장수의 늪이라 표현하고 나니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다 싶어서 영 마음이 불편하다. 평균 수명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30세가 늘어났다면 앞으로도 얼마간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현 83세인 평균 수명이 90대 후반에서 100세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은 가능하다. 2003년 4월 15일 건강에 관심 있는 온 세계 사람들은 모두 가슴을 조였다.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한데 노화 유전자는 없었다. 유전자는 인간이 노화를 일으키도록 진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성 유전자가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 DNA는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타고난 DNA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노화는 불가피한 일부가 아니라 폭넓은 병리학적 결과들을 빚어내는 질병 과정이다. 노화 자체가 질병이다. 미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115세까지 살 확률은 1억분의 1이다. 시중엔 120세니 150세니 하는 장수 낙관론자들의 이야기로 분분하지만 인간의 수명엔 한계가 있다. 중거리 달리기 선수도 25세에 최고 기록을 세우고 다음엔 내리막기다. 이런 일들은 이 집 저 집 환갑잔치 다닌다고 말할 적만 해도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생애에 일어났다. 그만큼 우리 몸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다. 급작스러운 변화에 생리적으로 잘 적응하기가 힘들다. 특히 젊은이들은 식사 내용도 전통적인 한식에서 서구화되어 간다. 채식에서 벗어나 기름진 음식에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다.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한국인은 수천 년 평균 수명에는 큰 변화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을 잘 해내는 융통성이 풍부한 체질을 가졌다. 갑자기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활 변화는 우리 역사에 비슷한 일도 없었던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보고 배워야 할 선배가 없다. 나 역시 장수의 늪에 관해 도저히 자신을 진단할 수 없다. 장수도 건강할 때 장수지 제 몸 하나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장수일이야. 어쩌면 장수가 재앙일 수도 있고 원수나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사회 변동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일이어서 더욱 불안하다.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경험이나 축적된 지식이 아무 쓸모도 없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지식을 다시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자녀들이 출근한 사이 불이 났을 때 노부부가 자동문을 열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는 얼마 전 뉴스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나도 제법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TV에 나오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정말 깜깜하다.
이젠 젊은이 도움 없이는 식당에서 밥 한 끼도 마음대로 주문할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